안녕하십니까. 더 디베이트입니다. 2026년 국방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아, 전년 대비 8.2% 증가, 액수로는 66조 3천억 원에 육박하는 그야말로 역대급 규모인데요. 오늘 저희는 이 예산안을 두고 엄중한 안보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투자 라는 시각,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군비 경쟁을 심화시키고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택이라는 이 상반된 견해를 놓고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안보 강화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는 입장을 견지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과도한 예산 편성이 결국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에 역행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좀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 입장을 좀 밝히겠습니다. 66조 2,947억 원이라는 예산 규모, 그리고 7년 만에 최대 증가율, 이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의 무게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노골적으로 고도화하고 있고 주변국의 군사적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위력 개선비, 그러니까 실질적인 전력 증강 예산을 2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하고 전년 대비 13%라는 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정입니다. 특히 한국형 3족 체계 예산을 8조 9천억 원 이상으로 22% 넘게 늘린 것은 저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 선제 타격 능력인 킬체인 관련해서 KF-21 전투기 등에 5조 3천억 원 이상, 또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 관련해서 광개토 슈퍼3 구축함 등에 1조 8천억 원 이상, 그리고 유사시 보복 능력을 갖추는 대량 응징 보복 KMPR 관련해서 C-130H 수송기 개량 등에 7천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것, 이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 태세라고 봐야 합니다. 국방 R&D 예산 또한 약 5조 9천억 원으로 거의 20% 가까이 증액했습니다. AI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개발에 3,4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것은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고요. 첨단 항공 엔진 같은 미래 기술 확보 역시 중요합니다. K방산 육성은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서 우리 안보 자산을 키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장병 당직비 인상이나 급식 개선 같은 복지 예산 증액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전투력 유지의 기본입니다. 저는 이 예산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현재의 생존을 위한 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논리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네요. 7년 만에 최대폭이라는 그 엄청난 증가율 자체가 문제입니다. 평화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군사적 대결을 향해 질주하는, 이건 전형적인 이중적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그 공격적인 무기 도입과 개발에 쓰이는 방위력 개선비를 두 자릿수 비율로 늘린다는 것, 이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소위 한국형 3촉 체계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공격적 군사력 강화에 이전보다 1조 7천억 원이나 더 많은 거의 9조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쏟아붓겠다. 이거 정말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그중에서도 선제 타격을 공공연히 거론하는 킬체인 능력 확보에 5조 원 넘는 돈을 투입한다. 이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에 불을 그냥 지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한 징후만으로 먼저 때리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사소한 오해나 오판이 파국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거예요. 과거 정부가 괜히 킬체인 같은 공격적인 용어를 순화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이건 방어가 아니라 명백한 공격 준비예요.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적 문제 해결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행위라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막대한 예산의 상당 부분이 결국 미국 무기 구매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벌써부터 특수작전용 대형 헬기 도입에 3조 원,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에도 3조 원 이상이 그 미국 정부를 통한 대외군사 판매, FMS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이라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FMS 방식은 기술 이전 거의 없이 완제품 사오는 방식이거든요. 그냥 미국의 요구대로 수조 원짜리 무기를 사주는 구조인 셈이죠. 모 전직 미국 대통령의 노골적인 방위비 분담름, 무기 구매 압박, 그리고 GDP 대비 국방비 증액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 증액은 결국 미국의 군수산업체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주국방, 그거 그냥 허울 좋은 구호일 뿐이에요. 현실은
미국의 군사 전략 아래 그냥 종속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첨단 무기 도입 경쟁에 천문학적인 돈을 쓸 여력이 있다면 그 돈으로 민생 안정, 사회 안전망 확충, 그리고 실질적인 평화 구축 노력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장병 복지 개선요?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전체 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정말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건 균형을 완전히 상실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네, 예산 증액의 정당성 문제를 다시 제기하셨는데 이건 현실을 좀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닙니다. 현실이고 그 능력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주변국 군비 경쟁 역시 엄연한 사실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방력을 강화하지 않는다. 그건 저는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급하신 그 7년 만에 최대 증액폭이라는 사실 자체가 현재 안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겁니다. 힘없는 평화는 글쎄요, 구호에 불과합니다. 압도적인 힘을 갖출 때 비로소 위협을 억제하고 진정한 평화를 지킬 수 있으며 또 우리의 외교적 발언권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바로 그 힘의 논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위협을 부풀려서 군비 증강에만 매달리는 건 이건 뭐 냉전 시대 유물 같은 발상 아닙니까? 상대방을 자극하고 군비 경쟁의 악순환만 초래할 뿐이에요. 대화와 외교를 통한 긴장 완화 노력은 실종된 채 오직 군사력 강화에만 집중하는 현재의 방향은 그냥 평화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평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정부가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 이거 심각한 자기 모순이고 국민들에게 혼란만 줄 뿐이라고요. 자, 삼축 체계의 위험성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킬체인 KMAD, KMPR은 서로 보완하며 작동하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KMA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광개토3와 같은 이지스 구축함이나 패트리엇, 천궁2와 같은 지대공 미사일을 통해서 정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킬체인은 위협이 임박했을 때 원점을 파격하는 개념이고 KMPR은 공격을 당했을 때 보복하는 능력이죠. KF-21, 차세대 이지스함 같은 핵심 전력을 확보하는 것은 적의 도발 계산 자체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억제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용어의 공격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실질적인 위협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본질이라는 게 결국 선제 공격 능력을 갖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킬체인은 명백히 예방적 타격, 즉 선제 공격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아니, 어떤 정보가 임박한 위협인지 판단하는 것부터가 불확실한데 그 판단 하나로 먼저 공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방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냥 공격 준비예요. 한반도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행위라고요. 괜히 과거 정부에서 용어 순화를 시도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공격적인 용어와 그에 기반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상대방의 군사적 대응을 유발하고 긴장을 격화시킵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에요. 실패한 과거로 회귀하려는 겁니까, 지금? 미래의 전장의 양상은 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방 R&D와 첨단 기술 투자를 외면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AI 기반의 지휘 통제 체계, 정찰 드론과 공격 드론을 포함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사이버 전력 강화 등은 우리 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혁신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산 투자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입니다. 특히 첨단 항공 엔진이나 스텔스 소재 같은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하려는 노력은 장기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국방 자립도를 높이고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곧 안보의 약화를 의미합니다. 기술 만능주의적 환상에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첨단 기술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어떤 증거도 없어요. 오히려 AI를 활용한 자율살상 무기, 소위 킬러 로봇 개발 경쟁에서 보듯이 통제 불가능하고 더 파괴적인 전쟁의 위험성만 높일 수 있습니다. 드론 공격의 확산이 민간인 피해를 어떻게 증가시키고 있는지 보십시오. 기술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이전에 그 기술이 초래할 윤리적, 법적, 안보적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외교적, 정치적 노력이 우선되어야죠.
지금은 기술 개발 경쟁이 아니라 평화 구축 경쟁에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특히 그 FMS 방식의 무기 도입 문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하시는데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동맹 관계를 통해 우리의 부족한 첨단 전력을 보완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CH-47급 대형 헬기 도입 같은 사업은 우리 군의 기동성과 작전 반경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첨단 무기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의 전략적 필요와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해서 동맹국으로부터 검증된 우수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합리적인 국방력 건설 방식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 그게 합리적인 건설 방식이 아니라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그냥 종속적인 구매 패턴일 뿐이라는 겁니다. FMS 방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핵심 기술 이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수조 원을 들여서 무기를 사와도 우리는 여전히 운용과 유지 보수에 있어서 미국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자주국방입니까?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노골화된 무기 구매 압력과 GDP 대비 국방비 증액 요구. 이거 그냥 한국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미국산 무기 구매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었고 이번 예산 증액은 그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결국 국민 혈세는 미국의 군수업체로 흘러들어가고 우리는 재정적 부담과 함께 안보 딜레마만 떠안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아니 지금 고물가, 고금리로 국민들 살림살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매년 수십조 원씩 무기 사는 데 쏟아붓는 게 정상적인 나라 운영이냐고요.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대화 노력은 다 어디 갔습니까?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서 국민 혈세를 퍼주는 거 아닙니까 결국? 자, 감정적으로 호소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국가안보라는 기반이 무너지면 민생도 경제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라는 울타리가 있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겁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이상적인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눈앞에 실질적인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힘이야말로 역설적으로 평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힘으로 지키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그거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상태일 뿐입니다. 군비 경쟁의 종착역이 파멸이었다는 것을 역사는 수없이 보여줬습니다. 대화와 협력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2026년 국방예산안은 날로 엄중해지는 안보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책임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국방력 구축 없이는 진정한 평화도 지속적인 번영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의 실질적인 능력 강화와 첨단 국방 R&D 투자는 현재 위협을 억제하고 미래의 도전에 대기하는 핵심적인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역대급 국방 예산 증액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리고 평화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대단히 위험한 결정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은 결국 외세 의존도를 높이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군비 증강이라는 쉽고 위험한 길 대신 어렵고 힘들더라도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네, 오늘 2026년 국방 예산안을 둘러싼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을 치열하게 검토해 보았습니다. 증대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긴장 고조 및 재정적 부담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또한 한정된 국가 재원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논의가 이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더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더 디베이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